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진척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개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적장애인 명의로 6대의 최신 휴대폰이 개통돼 수백만 원의 고지서가 청구됐습니다. 해당 장애인 가족들은 판매점주와 통신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굴을 하나씩 낱개로 키워내는 개체굴 양식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양식으로 고급 굴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302명, 순천에서 298명, 광양에서 130명, 고흥에서 40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여수에서 280명, 순천에서 255명, 광양에서 142명, 고흥에서 3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오늘부터 60살 이상과 50살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 투여하던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40살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한 여순 사건 진상규명 신고 18건과 희생자 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조사로 신고 건수에 대한 서류 검토와 신고인 등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여순 사건 관련 신고 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의 자체도 중단된 상태인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전 전라선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서발 고속철도 SRT. 하지만 코레일과 SR로 양분된 철도 체계가 고착화되고 더 나아가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노조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된 고속철도를 투입을 해야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무궁화호라든지 일반 열차가 점점 축소 폐지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코레일과 SR 통합에 찬성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입니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여수와 순천 등 전라선 지역을 직접 언급하며 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만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운행의 선결 조건인 철도 통합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철도 노조는 지난달 윤석열 후보 측에 철도 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윤 후보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철도통합 공약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대 명분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SRT의 전라선 추가 운행은 바로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 진영 대선 주자들은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철도 통합을 통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신천지 논란과 관련해 지역 개신교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목회자 연대는 오늘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후보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에 심취하고 후보의 주변에도 무속인이 있는 것을 볼 때
굿과 주술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주술 정치로 혼란을 야기할 후보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 연대는 또 야당 부호가 신천지와 결탁하거나 선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 찬양 발언에 이른바 개사과를 하고 호남선 열차 좌석을 구둣발로 더럽히는 인성의 후보에게 단 한 표를 주는 것도 아깝다며 지역 차별과 악행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여수 밤바다 일대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여수 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 하멜등대 일원 700m 구간에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조형물 등을 설치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인증사진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6대의 최신 휴대폰이 개통돼 수백만 원의 고지서가 청구됐습니다. 통신사들은 휴대폰이 개통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곳이 직영 매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진 38살 A씨. 4년째 구형 알뜰폰만을 사용하고 있는 A씨에게 어느 날부터 수백만 원의 휴대폰 요금 독촉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 6대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A씨 측은 휴대폰 판매점주가 이해력이 부족한 A씨를 구슬려 신분증을 받아낸 뒤 임의로 개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민증도 넘겨주고 이제 그 허락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점주는 당시 A씨에게 개통 사실을 알렸다면서도 피해 금액은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에 계셨던 분 말로는 좀 명의를 좀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저께인가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다 일단 갚아주고. 휴대폰이 개통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 통신사지만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가 피해를 당한 곳이 직영점이 아니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은 저희 회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손해 보신 분하고 판매점 사장님하고의 관계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조차 직접 해야 했던 A씨 측은 넉넉치 않은 형편에 나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한테는 정확히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 영업에 관련된 그런 건지. 강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명의자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개통 사기가 끊이질 않는데도 개통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주와 통신사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3에서 5도, 순천 영하 4에서 4도, 광양 영하 3에서 5도, 고흥 영하 4에서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3도, 목포는 영하 3에서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2월의 끝자락에서 겨울 막바지 추위가 기승인데요. 금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토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굴을 하나씩 낱개로 키워나는 개체굴 양식 산업이
서해 갯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워온 기술을 국내 여건에 맞게 진화시켜 고급 굴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전남 신안군의 한 해변. 성인 허벅지 높이 책상 모양의 시설이 갯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개체굴 양식장입니다. 남해안의 덩이굴과 달리 개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1년 반 동안 어망 안에서 키워냅니다. 일반 양식장과 달리 부표를 쓰지 않는 데다 굴도 까지 않고 껍질째 유통하기 때문에 폐각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양식입니다. 밀물과 썰물 따라 자연에 노출되는 시간까지 굴에 더해지면서 굴의 껍질이 두꺼워지고 그만큼 유통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노출이 되게 되면 굴이 훨씬 더 생명력이 더 강해지니까요. 그만큼 향이 강해요. 향도 강하고 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질이 훨씬 더 찰지죠. 신안군은 지난 2019년 개체굴 종주국인 프랑스의 전문 학교로 어민들을 보내 기술을 익혔습니다. 국내 여건에 맞게 서랍을 넣고 빼듯 양식 시설을 진화시켜 조류와 파도, 바람 등에도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개체굴은 80g에 1,000원 선으로 일반 굴보다 10배 이상 비싸지만 지난해 시범 생산한 전량이 성공적으로 납품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브랜드를 이용해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굴로 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가 있어서 신안군은 2026년까지 연간 1,000톤의 개체굴 생산 기반을 갖추고 고급 굴 시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여수시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이 현재 95.9%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27만 7천여 명 가운데 26만 5천여 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해 1인당 20만 원씩 530여억 원이 지급 완료됐으며 신청 유형별로는 선불카드가 60%, 여수사랑 상품권이 40%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불카드와 여수사랑 상품권 모두 7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부모 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해 유아 1인당 공립은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 지원합니다. 전남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14만 3,970원에서 2020년 7만 9,200원, 2021년 6만 1,570원, 2022년 4만 5,940원으로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도 음식이 사라지거나 퇴색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계승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을 제안해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안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외국인 여행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방역우수 관광지 125곳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문화전당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은 관광공사의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방역체계 구축과 동선, 관광객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